네, 오늘 교재, 역학적 시스템, 중력 시스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복습하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힘의 효과? 힘의 효과가 뭐였죠? 힘의 효과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운동 상태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상태는 정지 상태와 운동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힘의 효과를 기억하셔야 그 다음 내용이 기억이 날 텐데, 자, 이제 갑니다. 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근데 저는 그 단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알짜힘이 0일 때, 알짜힘이 0일 때,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알짜힘이 0일 때를 물리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힘의 평형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힘의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자, 왼쪽에 써 있는 것 때문에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알짜힘이 0이래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죠? 뭐예요? 운동 상태 변화가 없어요. 자,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어요. 자, 이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슨 운동이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어떤 공식을 사용할 건지,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 대비 때에 가서 나중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겨울방학 특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힘이 작용해도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거냐면 물체에 오른쪽으로 2뉴턴, 왼쪽으로 2뉴턴 이렇게 작용했단 말이야. 물체에. 됐지? 그러면 알짜힘이라는 게 얼마냐면 이게 0이라고. 그쵸? 알짜힘이 0이라고. 그럼 알짜힘이 0일 때는 힘의 효과가 없어요. 힘의 효과가 없어요. 아시겠죠? 힘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운동해야 되냐면 운동 상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야 되고요. 알겠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이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운동이 뭘까요? 등속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것만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 문제 푸는 데는 이런 게 사용될 거야. 네, 물론 사용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거속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이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운동한다는 거죠. 됐죠? 두 번째. 알짜힘이 0이 아닐 때 되셨나요? 그러면 무조건 뭐가 발생하죠? 알짜힘이 0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무엇이 생겨요? 뭐죠? 저기 써 있잖아요. 힘의 효과. 무조건 운동상태 변화가 생겨요. 운동상태 변화가 생기면 이 물리량이 생겨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운 게 이 물리량이에요. 이 물리량은 뭘까요? 이 물리량 뭘까요? 이 물리량 가속도예요. 무조건 가속도가 생겨요. 아시겠죠? 가속도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배워서 그렇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알짜힘이 0일 때 가속도 얼마게? 0이에요. 아시겠죠? 봐요. 알짜힘이 0이면 운동상태 변화가 없어요. 아시겠죠? 운동상태 변화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가속도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됐죠? 두 번째, 알짜힘이 0이 아닐 때 무조건 가속도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속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되셨나요? 그 중에 특정한 운동을 하나 배워요. 그 중에 특정한 운동이 뭐냐면 알짜힘이 일정할 때에 대해서 배워요. 그 알짜힘이 일정할 때 물체는 무슨 운동할까요? 알짜힘이 일정할 때 물체는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알짜힘이 일정하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죠? 자, 알짜힘이 일정하다는 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배웠어요?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뭘 자유낙하라고 하죠? 공개저항 마찰로부터 자유로운 낙하예요. 쉽게 얘기하면. 중력만 작용한다. 중력만 작용한다. 중력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강조해서 배운 게 뭐죠? 이거 처음에 자유낙하니까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하잖아요. 1초의 속도 얼마죠? 다시. F는 힘이에요. 아시겠죠? F는 힘이에요. 그런데 얘가 알짜임이 얼마만큼이냐면 mg만큼이에요. 그죠? 무게 mg만큼이에요. 이 mg가 뭐라고요? 무게 W예요. 무게. 아시겠죠? 무게 W. 그러니까 자, 질량과 관계없이 이 물체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일정한 운동을 해요. 아시겠죠? 물체 질량과 상관없이. 그래서 되게 열심히 설명한 게 뭐냐면 질량 스몰 m짜리와 라지 m짜리 또는 뭐 깃털과 쇠공 이렇게 자유낙하하게 되면 높이만 같으면 뭐라고요? 무조건 같이 떨어져요. 이해 왔어요? 왜 같이 떨어지죠? 가속도가 같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이거를 왜 둘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요 라고 대답하는 건 결국 뭘 다 알고 있는 거냐면 F는 MA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게는 mg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가속도가 같으면 뭐가 똑같다는 거? 낙하거리가 똑같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져요. 이해했죠? 그럼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간 t와 vy의 그래프인데 0에서 1초일 때 9.8이고요. 2초일 때 2 곱하기 9.8이고요. 3초일 때 3 곱하기 9.8이잖아요. 이렇게 낙하하게 되죠. 그렇죠? 그 낙하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에요. 그죠? 됐어요? 낙하거리는 그죠?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속 시원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거속시라는 거지. 즉 거리라는 거야. 됐죠? 되셨나요? 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 면적이 같은 시간에 떨어지려면 이 면적이 어때야 되냐면 요 그래프 기울기만 같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적이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학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학. 일주일에 3번, 4번씩 가서 배우는 그 수학. 알겠죠? 이건 기울기가 정해지면, 기울기가 같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시간 동안. 즉,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높이를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기울기가 같은데 저거 면적이 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되셨나요? 오케이. 중력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아마 중력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서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내가 제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고 싶은 거에 관해서만 복습을 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갑니다. 자, 확인예제 72, 73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확인예제 72, 73에서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없긴 한데요. 확인예제 안 풀면 안 돼요. 그 확인예제 전부 다 교과서 문제지요. 그죠? 교과서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선생님 되게 상위권이에요. 과학을 못해서 확인예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되게 상위권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확인예제만 프린트해 주실래요? 이렇게.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확인예제 안 풀거나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그쪽 확인 예제에 질문이 없다면 77페이지 확인 예제 혹시 질문 있나요? 이런 파트는 확인 예제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알겠죠? 네. 그리고 교과서 문제 나중에 다시 푸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비상, 천재, 미래엔 동화를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중 요 파트에서는 요쪽 문제가 괜찮네 그러고 실어놓고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했지만 사실 버려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네 학교 시험 문제도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 교과서도 한번 꼭 문제를 풀어보라고 제가 시험 기간에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156번부터 171번까지 중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없어요? 와, 엄청 잘하나 본데? 좋아요. 없을 수 있지. 아이들을 못 믿으면 안 되지. 없을 수 있지. 오케이. 자, 172번부터 181번까지 갑니다. 이게 잘 안 들렸어요. 160? 네, 160입니다. 161? 9? 169? 네네, 갑니다. 169입니다. 자,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이렇게 돼서 멈추면, 그러면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쫙 앞으로 쏠리겠네요? 이걸 뭐라 그래?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 자, 갑니다. 경사면을 굴러 내려온 공이 수평면에서 계속 운동한다. 어래? 이거 뭐야?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죠? 이거 뭐라고 그랬죠?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이게 이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인데요. 갈릴레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렇게, 항아리가 있는데요. 항아리에 구슬이 들어가서 구슬이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봤어요. 아시겠죠? 이걸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경사면을 내려와서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할 테니까 경사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물체가 이렇게 내려왔다. 어쨌든 이 높이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계속 가서 언젠가 올라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수평면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운동하겠지? 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처음 관성의 시작이에요. 관성이라는 개념의 처음 시작. 되셨나요? 오케이. 자, 대포를 쏘면 포탄이 반대 방향으로 밀리면서 포신이 밀린다. 봐봐요. 자, 포탄이 날아가면서 포신을 밀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포탄이 포신을 밀면 포신도 포탄을 밀어서 포탄이 날아가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A가 B를 뭐뭐하면 B가 A를 뭐뭐한다. 이걸 작용반작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자, 2번은 작용반작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로켓이 가스를, 이거 똑같습니다. 로켓이 가스를 내보내면서 로켓이 공기를 밀면 공기가 로켓을 밀어요. 선생님, 공기가 무슨 로켓을 밀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래서 우주비행선이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엔 보트에서 내릴 때 보트가 뒤로 밀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트에서 내릴 때 보트가 뒤로 밀린다. 내가 보트를 뒤로 밀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작용반작용입니다. 손으로 벽을 치면 벽도 나를 치기 때문에 내가 벽을 치면 벽도 나를 치기 때문에 내 손이 아픈 거죠. 작용반작용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1번까지 가겠습니다. 175번? 네, 제가 175번입니다. 자, 갑니다. 어느 지점에서 지표면과 나란하게 물체를 속도 V로 던지면 처음 위치로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갑니다. 기억. 속도를 2V로 던지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속력이 얼마랬죠? 되돌아올 수 있는 속력이 V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서 속도 V로 하면 얘가 이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쵸? 그런데 얘를 2V로 쏘잖아요? 2V로 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낙하하는 만큼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얘가 2V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냥 계속 가요. 낙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알죠? 그래서 되돌아오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그럼 0.5V로 던지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으로 줄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가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돌아올 수 있는 속도 레인지가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아요. 아시겠죠? 되돌아올 수 있는 속도 레인지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레인지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돌아오지 않아요. 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181번까지 그럼 질문. 176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자연현상에 관한 설명이군요. 이게 학교마다 다를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마다 다르니까 지금 이런 거 자꾸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잘 봐둬야 돼요. 밀물과 썰물 뭐 때문이죠? 달의 인력 때문에요. 달의 인력. 그래서 달의 인력이 센 쪽이 물이 그러니까 달 쪽으로 끌어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밀물. 아시겠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높이에 따른 공기의 밀도,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작아진다. 네, 중력에 관한 내용이고요. 기린의 혈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기린의 혈압은 굉장히 세야 됩니다. 왜? 심장으로부터 머리 끝까지 이 높이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높은 혈압으로 보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민들레시아스의 가털이 중력에 작용하면 어떻게 해요? 지면에 빨리 도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력에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처음 뜰 때도. 아시겠죠? 처음 뜰 때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더 커요? 공기 저항력이 더 큰 거죠. 깃털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그래서 깃털이 펼쳐져 있는 가털이 펼쳐져 있는 부분 쪽으로 바람이 불면 공기 저항력이 훨씬 더 크니까 뜨는 거란 말이야. 떴다가 이제 어느 순간 공기 저항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중력이 더 커지면 빨리 도착하거나 중력이 작용해야만 도착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중력은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벼운 수소나 헬륨은 지구 중력을 벗어나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요? 제가 그랬죠. 이런 얘기 했어요. 지구 중력이 작기 때문에 수소나 뭐 헬륨과 같은 그렇게 가볍고 빠른 분자를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놓치는 거죠. 예, 이해 가셨나요? 오키바리? 네. 자. 펜을 안 갖고 들어와서. 네, 가보겠습니다. 191번까지. 자, 192번까지. 192번까지 어떤 거 풀까요? 185번입니다. 자, 질량이 지구의 질량과 같고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의 2배인 행성에서 운동 경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에서 운동 경기와 비교해서 설명한 것. 자, 저번 시간에 강의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구 질량이 라지 m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이 r이고요. 여기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거 질량이 m이면 지구에서 중력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지구의 중력은 F는 만유인력 상수 라지 g 곱하기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 두 물체 사이의 거리죠.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 r의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어떤 행성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F 다시 그 행성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행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행성에 가면 자 질량은 지구와 같습니다. 질량은 지구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2배입니다. 반지름은 2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숫자를 바깥으로 빼내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라지 g 곱하기 r의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구에서의 중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4분의 1 f. 지구 중력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알겠죠? 지구 중력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자, 이제 갑니다. 1번. 멀리 뛰기 선수가 더 멀리 뛰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중력이 작으니까 멀리 뛰게 된다는 얘기죠. 높이뛰기 선수 기록, 오, 그렇죠. 멀리 뛰기? 네. 멀리뛰기? 좀, 네. 멀리뛰기, 그 다음에 높이뛰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투수가 던진 공은 공의 수평 성분이 더 커진다. 잠깐만. 똑같은 투수고요. 똑같이 던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투수가 똑같이 던졌습니다. 근데 수평 성분이 저 별에 가면 수평 방향 성분의 속도가 더 커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행성에서나, 그죠? 지구에서나 이 행성에서나 둘 다 수평 방향 속력은 내가 처음 던진 속도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말이? 네. 자,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낙하하는 테니스 공은 더 느리게 떨어진다. 네, 중력과 속도가 준 거예요. 중력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용수절의 몸무게를 달 때 몸무게가 작게 기록된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몸무게가 W가 뭐라 그랬죠? mg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건 지구상에서 그런 거고요. 지구상이 아니라 저 행성에 가면, 그죠? 저 행성에 질량은 안 변해요. 질량은 지구에 있으나 그 행성에 있으나 안 변합니다. 알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중력과 속도예요. 얘가 바뀌었어요. 중력과 가속도가 중력 곱하기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가 물체의 무게잖아요. 무게가 4분의 1이 돼요. 중력과 속도가 4분의 1이 된 거예요. 질량이 4분의 1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력과 속도가 4분의 1이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질문하신 분이 누구였죠? 내가 번호만 듣고 질문에 대답을 해서 잘 모르겠네. 자, 갑니다. 192번까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저한테 질문을 미리 해줘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자, 이제 몇 번 질문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들을 추려갖고 들어와서,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채점 해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죠?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서 되게 고민 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숙제검사를 미리 해서,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숙제검사를 미리 해서, 미리 아이들이 질문할 것을 알고 들어와서, 그러면 문제풀이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테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나중에 머리를 굴려볼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자, 201번까지 가보겠습니다. 201번까지. 194. 194입니다. 194. 자, 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민수와 주희가 사과나무 옆에 서 있다. 자, 누가 더 크냐면 질량이 민수가 주희보다 크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남학생이 질량이 더 큰가 봐요. 민수가 더 질량이 크다. 자, 이제 갑니다. 자, 무게는 민수가 주희보다 크다. 네, 우리가 무게라는 놈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무게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하는데, 중력과 속도가 지금 누구하고 누가 다를 수 없죠? 민수와 주희가 다를 수 없죠? 중력과 속도가 같을 때 질량이 큰 놈이 무게가 무조건 커요. 즉, 작용하는 중력이 크다. 아시겠죠? 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죠. 정지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되게 강조했던 건데요. 어떤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상태라 그랬죠? 힘의 평형 상태.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력만큼 다른 힘이 작용해서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매달려 있다는 말로부터 아실 수 있어요. 매달려 있는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아니요. 알짜 힘이 0인 거지 중력이 0인 게 아니에요. 중력은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이 단어로 바꿔봐요. 중력이라는 단어를 무게로 바꿔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읽어봐요. 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의 무게는 0이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작용하는 중력,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무게라고 바꿔보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문장을 다시 읽었을 때. 다시 이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얼마나 웃긴지. 되게 어렵게 들렸잖아요. 근데 다시 읽으면 되게 웃겨.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의 무게는 0이다. 그럴 리가요. 그죠? 무게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무게가 없다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사과가. 자, 그 다음에 디귿. 민수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근데 그렇습니다. 중력 방향은 언제나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되셨나요? 네, 201번까지 다른 질문 없으시다면 넘어가 봅니다. 209번까지 가겠습니다. 209번까지. 209번? 네, 209번 가겠습니다. 자, 그럼 질량이 같은 공 AB를 동시 수평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동시에 던졌대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A는 어떤 궤도를 따라서 가느냐? 그러면 스몰 a, 스몰 b점 이렇게 간대. 공을 던졌는데 얘가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오고 이런 거네요. 그죠? 그래서 같은 높이를 지나갈 때 그때가 같은 높이일 때가 BD. 그 다음에가 A하고 C는 높이가 달라요. 그죠? A와 C는 높이가 다릅니다. 그죠? 낙하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A와 C는 지금 낙하한 순간으로부터 시간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달라요. 같은 높이에 있어야 시간이 같죠. 자, 갑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무조건 지면의 연직 방향입니다. 이게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면의 연직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으로 갑니다. 자, B에서 A의 속력과 D에서 B의 속력은 같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 주목.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배웠는데요. 얘 왜 멀리 갔어요? B가? 수평 도달 거리가 왜 멀죠? B가? 수평 방향 속력이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다가 그리시라고까지 했는데 수평 방향 속력이 얘는 VA, 얘는 VB. 그러니까 수평 방향 속력이 누가 크다고요? B가 크니까 멀리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수평 방향 속력이 B가 더 크니까 멀리가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수직 방향, 높이가 같거든요? 그러면 수직 방향 속력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수직 방향 속력이 똑같아요. 수직 방향 속력이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의 속력의 크기는 이만큼이고요. A점에서 속력은 B점에서 속력 이만큼이고요. 얘는 이만큼입니다. 됐죠? 속력이 달라지죠. 같을 수가 없어요. 뭐가 다르다고요? 수평 방향 속력이 다릅니다. 수직 방향 속력이 다른 게 아니라 수평 방향의 속력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라지 A가 스몰 A에 도달하는 시간은 라지 B가 스몰 C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크다. 그럼 더 내려왔어야죠. 다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C보다 A가 높으니까 A가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아시겠죠? C가 더 오래된 시점이고. 알겠죠? 오케이. 따라서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낙하거리를 갖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갑니다.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네. 네, 211번 가겠습니다. 211번. 사람의 뼈와 조류의 뼈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조류는 말이야, 날라댕겨. 그지? 그죠? 공기 중에 떠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뼈가 꽉 차있고 단단하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그렇게 꽉 차 있고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상에 사는 동물처럼. 듬성듬성 뼈가 그래서 밀도가 작아야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어느 쪽이 조류의 뼈? 새 뼈가 어디냐면 나가 새의 뼈겠죠. 자, 갑니다. 조류의 뼈는 가이다. 아니요, 나가 그렇겠죠. 자, 니은. 가는 중력에 의해서 무거워진 동물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골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의 뼛속엔 비어 있어서 가볍지만 버팀대가 있어서 튼튼하다. 네. 이게 가볍기만 하고 약하면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저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혹시 새날개를 펼쳐보신 적 있어요? 펼쳐본 적 없죠? 그 부채처럼 돼 있어요. 부채. 살. 아시겠죠? 부채 살처럼. 네,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입니다.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자, 우리 문제풀이 다 했고요. 앞단원 복습을 했으니까 오늘 이 교재의 마지막 시간이겠네요. 네, 이 교재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이따가 테스트 하나 보실 거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드리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